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준입니다. 지금 유튜브 단편 소설 제목은 TV 소리 모두 돈의 노예라, 이런 소설을 쓰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설 쓰기가 두렵죠. 근데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며, 저는 아주 가난한, 그리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소시민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적적하고 외롭고 쓸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다변화됐고, 세상이 변해서 저같이 소시민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진짜 이야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저 같은 약자는 돈도 없고 뭣도 없어서 누구에게든 아무런 소용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죠. 그런데 이 소외된 사람에게 TV는 참 좋거든요. 돈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TV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책도 사서 보고 뭣도 사서 보고 해야 되고, 누구로부터 더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되고, 맞습니다. 1차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을 사서 보지는 돈도 없었겠지만, 무슨 책을 사서 보고 또 없겠지만, 그것도 관심 없이 제 읽기가 싫어서 책을 안 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밀려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는 어느 변방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른다고 해도 동물은 아니거든요. 동물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참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TV는 있거든요. 근데 또 사는 것도 다른 사람 그런 거 있지만, 저는 단순한 TV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TV에도 여러 방송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무심결 TV를 보고만 자랐거든요. 내가 알고 있고 모든 어떤 지식의 기반은 또 TV일 수 있거든요. TV라는 환경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TV 방송이 변했을지 아니면 제가 욕구가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조금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철학적 갈증이 생겼거든요. 철학적 갈증이 생겼어요. 철학적 갈증은 저 같은 경우, 저 같은 소시민에게는 좀 돈도 안 들어가고 대학도 못 졸업했고, 또한 내가 지금 이 나이가 60이 됐는데 소시민을 살았는데 대학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난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좀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지식을 공급받고 싶고, 그 올바른 지식을 공급을 받아서 저희 개인의 성장을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의 소리,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소리, 그런 따뜻한 소리, 따뜻한 지식을 어디선가는 얻고 싶은데 참 답답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의 형제들과 이불 속에서 킥킥대는 그겁니다. 그 킥킥대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이야기와 뭔가 수준 높은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내 동생들과 킥킥 서로 이야기했거든요.
부자도 아주 가난한 깡촌에 살았고, 사실 전 겨울에는 고구마로 먹고 살았고,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60이 됐는데, 내가 60이 됐는데, 나는 60이 됐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너는 60이 됐어, 어떻게 살래? 라는 조금은 누군가가 그런 힌트라도 주면 좋겠는데, 나이가 그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방송국인데, 아니 TV인데, 내가 이렇게 눈으로 씻고 찾아봐도 가끔 나의 내면에 사람으로 살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싶은 그곳에 갈증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저 같은 사람은 없는 셈 치는 거죠. 저는 아주 소시민이어서 항상 무시당하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카운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좀 단순한 이야기도,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도, 그리고 가족적인 따뜻함도 이제는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따뜻함은, 그리고 정이 깊은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놀림감이거든요. 냉철하고 날카롭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 머리 좋은 것과 날카로운 분석과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 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날카롭고 똑똑하고 또한 이 세상을 다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을 발전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웃을 대할 때는 따뜻함, 사랑, 자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그렇게 다양한 성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한 사람 살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사회라는 것과 교육체계라는 것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늘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몰라. 나는 이과 출신이거든. 난 문과 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살아보니까 이과와 문과가 삶이 그렇게 제가 살아갈 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0까지 살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성장해서 뭔가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고르지 성장하지 못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았는데, 그 경쟁이 올바랐는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경쟁에 치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상세계 일상생활 살아갈 때, 직장이든 돈벌이 살아갈 때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마음사람, 학교 동창,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술 먹는 사람, 이런 사람끼리 모여서 세상을 살아간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잘 못했거든요. 그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찌됐든 남들이 하는 보편적 성장 기준까지 못 갔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나의 방식대로 해석해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못 살았는데, 내가 나의 방식대로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저 혼자서 저는 이 세상 그렇게 사는 것들, 패거리로 그들만을 위해서 승진하고 그들만의 세상이고, 또
그렇게 그런 것이 맞다고 그 TV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사는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돈 벌고 사는 곳에서는 무능하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살 수 있는 재미를 찾을 수밖에 없어서 그 고생스럽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나름대로 또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이쪽 사는 것도 저는 올바르게 살려고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 속에서 또 그 올바른 지식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운이 좋게 글을 쓸 수가 있어서 글을 쓰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배우는 거거든요. 제 내면에 떠오르는 느낌을 받아서 손으로 글을 쓰면 눈으로 봐서 그 글이 뇌로 들어가서 지식화가 되고, 내가 지금 내면에서 느끼는 말로 하고 있으니 내가 이 말을 귀로 들어서 지식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TV는 화면으로 보여주고 말로 해야 되니까 눈으로 봐서 지식을 얻고 말로 들어도 지식을 얻는 매우 중요한 올바른 지식 전달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어떤 모든 사람이 TV란 그 매체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성장하고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고 개인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거든요. 요거 한 사람 좋은 강사에게 돈을 주고 5천만 시청자에게 시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대학 교수, 철학 교수도 강의하고 국어학 교수 강의하고 뭔가 올바른 지식의 스토리,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쉬운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올바른 지식 속에는 개인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올바른 지식과 개인의 성장은 그 사회, 공간 모두가 올바라지고 또 모두가 성장하니 그 사회는 의로운 영혼이 지배하면서 영혼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막걸리가 있었고 또 선배도 있었고 형님도 있었거든요. 관계죠, 관계. 이 관계로 모두가 도와주고 그렇게 맺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쭉 그렇게 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나이도 먹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내가 느끼고 이 느낄 때 갈증을 다른 사람도 느끼는 갈증이라고 생각해서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 크라이테리아 라인 넘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분명히 단편 소설입니다. 가공적인 거죠. 소설은 가공입니다. 상상입니다. 그러니 현상이 아니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제가 실수하다가 하더라도 이건 소설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장 올바른 지식은 성장은 속지 않죠. 속지 않아요. 사람 속으면 좋겠습니까? 속인 사람이 속이면 좋을까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속고 싶지도 않고 내가 누군가 속이고 싶지도 않고 그저 나의 올바른 지식은 참 기쁨입니다. 참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또한 이 올바른 지식은 일일신, 우일신입니다. 이거 중국 철학에 나오죠. 매일 새로우죠. 매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면에 나오는 느낌으로 새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의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는 참 지식은 무한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학 교수들, 소설가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루틴적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참 기쁨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TV 속에 좀 들어보려고 아들 집에 가서 그 유튜브 유선으로 연결한 100몇 개의 채널을 다 돌려도 내가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아들 집을 떠나서 또 집에 가서 그냥 몇 개 나온 TV 채널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럴 겁니다. 넌 책이나 읽으지. 책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작가들이 있는 책을 사서 보면 되지. 뭘 그 텔레비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니. 맞아요. 그리고 너 뭐 산에도 다니고 못 다니면서 스스로 깨달을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뭔가 창조도 하고 시를 쓰고 그거 네 잘못이지 뭐해. TV에 맞아요. 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누가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내가 필요한 갈증을 해소해 주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끔씩 좀 TV 화면을 다 돌려서 가면서 내가 성장에 필요한 참 지식을 찾아 헤맵니다. 그럴 때마다 그곳에는 참 지식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률 불과한 0점입니다. 없어요. 방송을 안 하니까요. 방송을 안 하니까. 무슨 방송을 할까요? 소위 먹방, 건강방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먹방이 한 50% 이상일까요? 건강방 50%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기타 하니까 40 이렇게 하고 기타 20 시사 뉴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나아요. 그래도 이것은 팩트를 갖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왜곡하면 슬픈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힘들지만 해봅니다. 유튜브 단편 소설은 소설이고 가공이고 상상이고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TV 소리는 모두 돈의 노예 같습니다. 시청자 수에 따라서 광고료가 다르니 광고료는 돈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수를 늘리는 거 이렇게 돈의 노예로 한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제가 올바른 지식 개인 성장한테 이거 하면 시청자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쪽은 절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금기시는 거죠. 금기 영역.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종교 TV 봐라, 불교 TV도 보고 기독교 TV 봐라, 들어라. 제가 이제 그쪽 가서 좀 봤더니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TV로 보러 갔으니 봤더니 그것이 과연
그건 맞아요. 진리는 맞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올드 놀리지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저는 이 문제 대선 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이 올드 놀리지도 참이죠. 참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현대 감각으로 현대에게 필요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창조적 지식 있죠? 지식 분명히 있어요. 역사도 아니고 우리가 내면에 나오는 각자가 느끼는 게 있잖아. 우리가 모르지만 각자 양심이란 게 있잖아. 양심. 그 양심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양심적 지식. 양심적 지식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살면서 힘들잖아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뭐 먹고 사는 거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서로 그 힘들지만 왜 힘든지 우리는 그렇게 힘드니까 힘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뭔가 살아가요. 성장해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 현재 100점이죠. 이것도 100점이에요. 시청률 100점. 여기는 돈이 나오나 보죠. 많은 사람이 보니까요. 그럼 인간 동물이라고 그랬죠. 인간 환자. 이쪽이 돈이 되면 인간 동물이 돈 인간 환자가 되는 거 돈이 되나 보죠. 저는 이런 문제 이건 민감하니까요. 안 하겠습니다. 다 알아서 듣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여기는 돈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왜 여기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있겠죠. 또 TV 소리는 모두 도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뭐 신문이 있는데 거기는 광고로 도배해놨습니다. 광고로 도배했습니다. 아마 돈이 안 되니까 광고로 도배한 것 같습니다. 신문 완전 광고입니다. TV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완전 광고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TV에 나오는 TV의 생산 단가, TV 프로 생산 단가가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생산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광고를 통해 돈을 벌어야죠. 이것도 세지니까 광고를 하나 두 개 갖고 안 되니까 광고를 많이 해서 생산 단가를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TV 프로그램이 광고를 보는지 컨텐츠를 보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져 버렸죠. 컨텐츠 좀 보면 광고가 이미 그 자리 잡아버리고, 그래서 광고의 음악이라든가 광고의 영상이 잡히죠. 그러면 광고가 내면에 가득 차면 이 세상은 광고적 지식으로 사는 거죠. 지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도 이게 개인의 성장을 지식이 아닌 광고의 지식을 살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돈의 함몰 되는 거예요. 돈의 함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함몰되는 게 아니라
인간 내추럴 오브 휴먼 빈, 인간의 본성이 함유된 게 아니라 돈에 함유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돈이면 다라는 것이 운명과 데스티니티, 삶의 질과, 그리고 내면의 청정함과 깨끗함과, 그리고 조용함이 절대로 관계없거든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은 조용함, 깨끗함, 청정함을 통해서 신이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다, 예수도 석가도 다 인간에서 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광고, 영혼을 가득 차면 광고지가 내용을 가득 차면 절대로 조용할 수 없고, 절대로 조용할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고, 청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죠. 신이 될 수 없어요. 어찌 될까요, 우리 삶이? 도대체 우리는 이 올바른 이 세상을 먹고 사는 게 많이 풍족해졌죠. 그래도 내가 내 가장 낮은 직장이든 어쨌든 간에 가서 뭔가를 하면 그래도 하루 먹을 치는 주죠. 하루 일당이 5만 원이 농사를 짓다 할때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감자, 쌀, 이런 거 사서 해놓으면, 김치 해놓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죠. 그게 돈이지, 돈. 그러나 돈이 그렇게 인생살이에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함몰돼 버리면 인간의 본성, 조용하게 깨끗하고 내면이 조용하게 깨끗 청정하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TV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끌고 가게 되면 유튜브의 특성상 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V는 가난한 사람이 유일하게 돈 주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성장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올바른 지적이 되고, 개인의 성장이 필요하고,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조용하게 그 청정에서 신이 되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와치 소울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TV가 보면 눈으로 봐서 뇌로 전달되고, 귀로 들어서 뇌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 TV 하면은 매우 중요한 올바른 지식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개인을 성장하기엔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TV도 뭔가 올바른 지식과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어떤 이런 사람이, 인간의 본성으로 살았던 사람, 조용하게 깨끗하고 청정하고 신이 되는 그런 어떤 현상 세계에서 가장 필요하는, 그럼 지금 현대 사람들이 필요하는 창조적 지식이 너희 선포되는 TV를 통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제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TV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사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TV 매체에 인간의 본성인 내면의 세계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사람이 깨우친 창조적 지식을 TV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이 TV를 통해서, TV는 아까 쉽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본성으로 사는 조용하게 청정하게 산 사람을 데려다가 방송료를 주면, 그 사람이 방송을 하면
그 방송에 그 자연분을 쫙 빨아먹은 사람은 우리 국민 5천만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TV수를 모두 돈의 노예, 개소리가 아니죠. 그렇게 난 개소리 쓰려다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 TV 노예로, 돈의 노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방송 본 사람 개소리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TV가 우리의 올바른 지식 전달과 개인의 성장에 무관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두렵지만 제가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저와 같이 가난하고 소시민이 또 아주 쉽게 내면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들이, 좋은 교육들이 이 TV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단편 소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